Oh, ich liebe es. Wir brauchen uns das Bridge in unser Team. Gekommen ist es und wünschen Ihnen viel Glück. 네, 여러분 비르츠가 왔습니다. 오피셜을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그래도 비르츠가 오면서 리버풀의 이번 공격적인 보강에 더 큰 힘을 실게 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한 2달 전, 3달 전만 해도 비르츠 이적설 뭐 리버풀 떴다 했을 때 반신반의한 분들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번 여름만큼은 정말 리버풀이 도끼를 품고 전력 보강에 나섰구나. 슬롯 첫 시즌에 보강을 아꼈던 이유가 이렇게 확인이 되는구나. 새 감독이 오고 드디어 뭔가 확실한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또 만족스럽습니다. 사실 뭐 이미 비르츠와 관련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그 기량을 잘 알고 있겠지만 저는 이번 영입이 리버풀의 체질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바꿔줄 그런 선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비르츠 스쿼드에 넣고 다 강해질 리버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차은입니다. 플로리안 비르츠 리버풀 오피셜이 드디어 떴고요. 오늘 새벽 정도 시간에 독일, 영국 모두 다 그리고 리버풀 오피셜 페이지에서 오피셜을 띄웠고 5년 계약입니다. 아직 등번호는 안 나왔는데 등번호는 확정이 되면 아마 형철이랑 유니폼 구매 컨텐츠라도 찍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가격에 대한 부분이 워낙에 큰 딜이기 때문에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독일 언론이랑 영국 언론이랑 조금 달라요. 독일 언론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만 유로 규모의 딜이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영국 언론은 그거보다 약간 유로로 따지면 1억 3천만 유로 정도다 얘기가 있는데 이건 아마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간 낮은 금액인 것 같고 파운드로 따지면 초기 이적료가 1억 파운드, 옵션이 1,600만 파운드, 합쳐서 1억 1,600만 파운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 금액이 맞다라고 한다면 옵션을 제외한 초기 이적료는 1억 파운드죠. 1억 파운드라고 하면 카이세도나 엔소 페르난데스나 데클란 라이스나 이 선수들의 이적료를 넘어가지는 못합니다만 옵션이 발동된다고 하면 프리미어리그 최고 이적료가 맞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누가 비싸다 누가 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적료는 레코드가 또 재미가 되기 때문에 순위가 몇 순위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시간이 좀 지나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여튼 확실한 건 리버풀이 초대형 딜을 성사시켰다는 건데 그 이전에 리버풀의 클럽 레코드가 다윈 누네즈였습니다. 8천만이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약간 뭔가 조금 기분이 좋진 않죠. 다윈 누네즈 같은 선수가 레코드라는 건 괜히 예전에 마찬가지로 아스날의 레코드가 페페였을 때 괜히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 어쨌든 요거는 레코드 경신이 됐고 레버쿠젠에서 가장 높은 이적료를 발생시키면서 방출시켰던 거는 카이 하베르츠였습니다. 그리고 독일 선수 중에 가장 높은 이적료를 발생시켰던 것도 카이 하베르츠인데 모두 다 경신이 됐습니다. 자, 플로리안 비르츠 인터뷰를 보면 약간 비르츠 피셜이라는 단어가 딱 어울릴 것 같은데 세계 탑3에 해당되는 클럽에 가고 싶었고 리버풀은 그중 하나다. 나머지 2개 클럽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중 리버풀을 이야기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바민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플로리안 비르츠뿐만이 아니라 사실 지금 리버풀의 위상은 저는 그 정도로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워낙에 유럽 대항전이 이미 리버풀은 많이 쌓아놓은 그 경력이 있는 클럽이고 리그 내에서도 우승을 하면서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그 우승 타이가 됐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잉글랜드 최고 클럽이고 플로리안 비르츠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틀리지 않다라고 봅니다. 결정하기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덧붙이면서 독일인이고 또 독일에서 뛰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이에른 뮌헨에 대한 고민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담은 것 같고 슬롯과 휴즈와 이야기했던 게 굉장히 좋았다. 즉 리버풀의 프로젝트가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대화할 때마다 내가 있고 싶은 곳, 가고 싶은 곳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 보면 리버풀의 어떤 이적 프로젝트의 이 설득 과정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수준 그리고 피지컬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 리버풀이 기계 같다라는 기계적으로 움직인다 기계적인 선수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프리미어리그나 리버풀의 어떤 그 수준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줬고 리버풀이랑 실제로 레버쿠젠이 경기를 했을 때의 어떤 임팩트가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레버쿠젠이 좀 고전을 했죠. 4대0으로 패배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도 리버풀의 일원이 되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슬롯과의 대화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는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프림퐁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림퐁과 함께 있어서 굉장히 좋은데 그 부분이 모든 것을 결정한 건 아니다. 그 부분은 또 하나의 일부분이었고 프림퐁과 대화했을 때 영어로 대화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언어적인 부분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영입 반응을 보면 리버풀이라는 구단 자체도 굉장히 좀 흥분한 상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르치는 뭐 모든 유럽 구단이 원하던 선수였기 때문에 게시물만 SNS에 19장을 올렸다고 합니다. 프림퐁 때도 17장 올린 거 보면 뭐 굉장히 기대를 했던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비르치는 사실 유수의 명문 클럽들이 다 바라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리버풀이 그 선수를 획득했다라는 거는 의미도 굉장히 크고 리버풀도 흥분해서 SNS를 많이 장식할 만하다.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임스 피어스, 리버풀의 유력한 또 저널리스트 중에 하나죠. 07년도에 페르난도 토레스를 영입한 이후에 가장 흥분되는 영입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제라드 역시 뛰어난 재능이고 리버풀에 딱 어울리는 선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게리 네빌이나 캐러건은 서로 간에 디스를 하면서도 중요한 순간에 또 리스펙트라는 부분도 있는데 우승 후에 그러니까 리버풀 이번에 리그 우승을 했잖아요. 우승 후에 팀이 발전을 하려면 월드 클래스나 그만큼의 잠재성이 있는 선수를 데려와야 되는데 비르치는 환상적인 선택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뭐 사실 어느 라이벌 클럽도 리버풀의 행보에 대해서는 부러워할 만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디 애슬레틱에서는 비르치를 바라보는 리버풀의 이적 시장에 대한 어떤 스탠스,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이적 시장에서 좀 인색하게 굴고 너무 좀 많이 움직이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영입이 안 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첼시로 가긴 했지만 이미 리버풀은 카이세도도 영입을 하려고 했었다. 그때 이야기됐던 금액이 1억 1천만 파운드이기 때문에 리버풀은 돈을 쓸 준비가 돼 있다. 다만 그냥 돈을 쓰는 게 아니라 그에 합당한 실력과 합당한 금액이라고 생각됐을 때는 충분히 어떤 금액이든 지불할 어떤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리버풀의 이적 시장 스탠스를 알아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즉 알리송도 그랬고 반다이크도 그랬고 포지션에서 세계 최고의 선수라고 하는 선수들을 데리고 왔다. 즉 리버풀의 이적 시장 스탠스는 어떤 포지션이든 최고의 선수를 데려온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르츠 같은 경우에는 금전적인 부분보다는 축구적인 선택을 확실히 선호해왔다라는 이야기가 딱 맞는 얘기인 것 같고 리버풀과 슬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략을 잘했다는 이야기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비르츠가 영입됐고 케르케스가 흔히 얘기하는 히어로이고가 떴고 그 다음에 프림퐁도 오피셜이 떴기 때문에 리버풀의 이적 시장은 순조롭게 진행이 돼가고 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마 보셨겠지만 두 명의 선수가 더 있는데 하나는 센터백이고 하나는 공격수예요. 형철이랑 같이 찍은 영상을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형철이도 원하는 게 딱 두 자리였거든요. 코나테가 아웃될 수도 있고 코나테가 아웃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센터백의 뎁스는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중앙 수비수 영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공격적인 선수 그러니까 포워드 라인에서도 더 골을 잘 넣을 수 있는 선수뿐만이 아니라 역시 이쪽도 숫자적인 부분만 생각해도 추가적인 영입이 필요한데 딱 맞게 탁탁 선수가 이적설이 나왔습니다. 하나가 게히고요. 하나는 이삭입니다. 일단 게히 같은 경우에는 콴사의 아웃링크가 같이 났어요. 그러니까 콴사가 레버쿠젠으로 갈 수도 있고 이적료 얘기되는 거는 4천만 유로 정도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레버쿠젠은 조금 더 이적료를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3천에서 3,500만 유로 정도의 이적료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 콴사의 이적이 성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콴사가 나가고 난 다음에 누굴 데려오느냐 바로 크리스탈 팰리스의 게히와 링크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게히와 수정궁이 남은 계약이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염가에 이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래도 수정궁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확실히 컵을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주장단에 속해 있는 게이를 지키고 싶어 할 텐데 게이는 그 이전에도 뉴캐슬과도 그렇고 수많은 프리미어리그 또 빅클럽들과 링크가 났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리버풀이 게이까지 데려온다면 뎁스를 두텁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년에 만약 코나테가 FA로 나간다 하더라도 뎁스 뿐만이 아니라 실력적인 부분에서 충분한 뎁스와 실력을 모두 다 갖출 수 있는 수비 라인을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게이의 영입은 굉장히 좋아 보이고 이삭이 조금 놀랍습니다. 이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이적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를 떠나서
조금 가능성이 아주 작게나마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거든요. 뭐 뉴캐슬의 유력 기자 리 라이더 같은 사람도 1억 5천만 파운드는 2천억 원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이적료가 발생한다면 그 어떤 선수도 사실 그 어떤 팀도 이적을 시킬 수도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선수가 강력하게 원한다면 그리고 이 정도의 이적료가 발생을 한다면 이적이 될 수도 있지 않아?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사미 목벨 같은 사람도 리버풀 이적에는 흥미를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적 성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기보다는 왜냐면 계약 기간도 많이 남았고 이삭도 뉴캐슬에서 충분히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뉴캐슬도 PSR 부분에서는 좀 몸이 가벼워졌고 그리고 1억 5천만 파운드를 한 번에 지불할 수 있는 팀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이삭의 이적과 관련해서는 꽤 긴 여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리버풀도 가능하다고 하면 나도 할래 라는 클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더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정리하면 플로리안 비리치 오피셜 떴습니다. 대박 이적이고 이적료 관련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리버풀은 언제든 초대형 딜, 월드클래스 선수를 영입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딜이다라는 거를 체크를 했고 그 이후에 그뿐만이 아니라 게히 콴사 아웃뿐만이 아니라 이삭까지도 리버풀이 지속적으로 노리고 있다. 요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